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뜨거운 여름날 그늘 한 자락이 무더위를 식혀주죠. 당신을 위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음 복잡한 날 잠시 쉬었다가 가시겠어요? 어렵게 느껴지기만 한 법률 혼자서 해결하기 너무 막막하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술집에서 헌팅을 하다가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아내가 술도 잘 마시고 즐겁게 잘 노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곧 결혼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자 잘 노는 아내의 장점은 단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걸핏하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싫은 내색을 하면 아내는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을 했지만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부추기면 저와의 약속은 번번이 도루묵이 되었죠. 아이가 생기면 아내가 바뀔 줄 알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밤늦게 놀러 나갈 궁리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또다시 클럽에 다녀온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아기 엄마가 이렇게 놀러 다닐 수 있는지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를 푼 것이 무슨 문제냐며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싸움은 거기에서 끝났지만 저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 부부가 클럽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아내가 클럽에 다니며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아내한테 클럽에 가자고 부추기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부부관계를 끝나게 한 책임을 묻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제 돈으로 매입한 아내 소유 부동산이 몇 개 되는데 그 부동산들은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가 결혼하고 출산한 이후에도 클럽에 다니신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클럽이라는 곳이 매체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온 분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클럽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만 클럽이라는 장소가 소위 부킹이나 합석을 통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이 존재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이어져서 외부에서도 데이트를 하거나 교제로 이어진다면 부정행위로 보아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럽이라는 곳이 늦은 새벽이나 아침까지도 영업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클럽에 자주 방문하여 늦은 시간까지 머물다 오거나 외박까지 하는 경우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연의 경우에는 클럽에 가자고 부추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네, 클럽이란 곳이 혼자 가는 경우는 드물고 지인이나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것이 대부분일 것인데요. 네, 그러겠네요. 네, 기혼인 것을 아는 친구가 클럽을 가자고 배우자를 부추겼고 배우자가 설득을 당해서 클럽을 방문하였다면 이는 도의적으로는 친구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단순히 클럽에 함께 놀러 갔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방조하였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클럽에 함께 놀러 간 것이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인과관계가요. 네, 그렇죠. 다만 친구가 직접 교제를 목적으로 이성을 소개시켜주거나 네. 부킹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이 입증이 된다면 네. 친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이제 몇 채를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혼할 때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에 봤을 때 그 비용 자체가 사연자분께서 많이 투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기여도를 높게 보아서 이제 재산 분할금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부동산 자체를 바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해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네. 부동산의 가액을 정해서 부부의 총재산을 산정하고 양측의 기여도를 정하여 재산 분할금을 정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부동산이 정해진 가액에 따라 자신이 받게 되는 재산 분할금이나 반대로 주어야 하는 재산 분할금의 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부동산 가액 산정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네, 그럼 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네, 실무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은 보통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시세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시세를 파악한 다음에 가액을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때로는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을 통해서 산정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한쪽이 이제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가액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대도시의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시세정보 사이트 시세가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뭐 단독주택, 그렇죠. 임야, 단독주택. 밭, 토지, 상가 같은 부동산의 가액 산정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감정 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감정을 해야 할 부동산이 많다면은 감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으로 공시지가를 통해서 가액을 산정하고도 있는데 이것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많기 때문에 가액이 낮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내가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아기가 아직 어린 경우 아이를 낳은 엄마가 양육권 가지는데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양육권의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이로운 부모를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여기에는 자녀와의 애착관계도 포함되어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가 만약에 어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낸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자녀가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더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어머니가 가져간 경우가 많고 유리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고요. 아버지라고 네. 하더라도 자녀와 애착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아버지가 더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은 아버지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의 아내가 자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데 최근에는 친구와 클럽에도 다녔습니다. 사연자분은 이런 아내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다만 단순히 클럽에 갔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하지만 클럽에서 외박을 하거나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고 스킨십을 했다면 그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클럽에 놀러가는 친구의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사연자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클럽에 함께 갔다고 해서 그 아내의 친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요. 다만 친구가 적극적으로 이성을 소개시켜주거나 부킹을 주도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의 돈이 투자된 아내 명의의 부동산의 경우 당연히 이혼하는 데 있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보통 양측의 기여도를 정해서 재산분할금을 정하는데요. 부동산의 시가를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성현 변호사가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